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포캠 이번에 137회 대비한 포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주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험에 임박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박해서의 전략은 뭐냐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이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험에 임박하면은 제일 여러분께서 이제 착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암기에 돌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암기. 근데 이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답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좋은 답안하는 어떤 답안의 작성 능력이요. 작성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즉 암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극대화해서 좋은 답안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임박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골방에 앉아서 뭐 암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문제풀이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문제풀이 실전 테스트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 실전 테스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실전 테스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 캠프에서는 실전 테스트에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찍고 그 문제를 붙일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찍어주는 거 가지고 집에서 혼자 모범답안을 만들고 달달달 책에 있는 걸 해서 외운다. 이런 게 이제 무섭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우리가 이제 지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흙막이를 가시설을 하는데 이 지하수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지하수 처리에 대한 부분에서 흙막이에서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 지하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이제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쓰시냐면 공법 유형이니까 조사사항 또는 뭐 고려사항, 그 다음에 공법의 종류, 뭐 특징, 유의사항을 쓸 거예요. 굉장히 노멀하죠. 노멀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들어가야 될 이론이나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경험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의 베이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생각해 보시면 흙막이 가시설 하는데 지하수 처리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자, 이쪽에 한쪽에 배면에 수두차가 있고요. 굉장히 배면에 수위가 높고 이쪽에서 물을 계속 빼고 있어요. 뭐가 생긴다? 수두차가 생기네요. 우리가 수두차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상향의 침투 수력으로 해서 보일링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일링에 대한 검토를 먼저 얘기를 하고 보일링 검토식을 제대로 쓰신다. 즉 검토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수중토의 어떤 중량에 대한 그 하향의 힘과 상향의 작용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수두차에 대해서 이제 그 침투 수력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한다. 즉 보일링 검토부터 들어간다 하면 어떨까요? 점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냥 노멀하게 조사사항, 고려사항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만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포화 점성토, 우리가 이제 포화된 점성토에 대한 부분에서 점성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에 대한 연약 집안이죠. 연약 집안 계량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즉 연약 집안에 대한 어떤 계량 공법을 설명하시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 집안 계량이라는 걸 우리가 따진다면은 계량 공법에 대한 어떤 종류, 그다음에 특징, 유의 사항을 쓸 거고요. 노멀한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연약 집안에 대한 어떤 계량 공법의 선정식 고려사항 또는 뭐 선정 원칙 이런 얘기를 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어떤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즉 포화된 점성토라고 얘기했으니까 포화된 어떤 점성토에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토질역학에서 배우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전단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즉 우리가 얘기하면 포화도가 100 이하일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모아원을 한번 그려보면, 유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유유 테스트를 하는데 모아원을 그려보면 타우하고 시그마가 있으면 맨 처음에 모아 응력원이 이렇게 나오다가 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파괴 포락선이 가다가 이게 이제 수렴으로 가서 이렇게 간다고 할 때 여기가 이제 포화도가 100 이하일 거고 여기는 포화도가 100에 가까울 거예요. 100. 예. 100에 가까울 거다. 그러면 이런 전당 특성을 보이는데 전당 강도도 포화도에 따라서 어떤 전당 특성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연약지방 계량공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얘기한다? 포화점성토의 전단 특성을 먼저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럼 점수가 클 수 있을까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론적인 부분의 어떤 접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즉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답안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 이론 같은 것들과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이 점수가 높다고 본다면 나올 만한 문제를 찍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네요. 즉 문제만 알고 문제를 혼자 공부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기본적인 이론이 어떤 것들이 깔리는지 거기에 실무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공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득점을 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포커스 캠프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테스트를 다량으로 해서 결국은 뭐 한다? 고득점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고득점. 즉 무슨 얘기냐면 암기를 해서 그냥 쏟아내듯이 쓰면은 내가 아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합격 점수를 못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게 포커스 캠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어떤 게 키포인트고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 어떤 실무적인 내용을 사용할 수 있고 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답안을 트레이닝하다 보면 거기에 똑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요. 분명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안 나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일전에 136회에 대한 고득점 답안을 전부 다 분석을 마쳤습니다. 즉 최근에 고득점을 주는 경향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마쳤고요. 거기에 맞춰서 즉 우리가 얘기하면 136회에서 어떤 답안에 대한 점수 즉 고득점에 대한 점수 분포에 대한 부분에 분석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 점수 분포에 대한 분포를 마치고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포커스 캠프에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면 첫째 날은 기본 공정에 대한 부분을 트레이닝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공정에 대한 부분, 즉 어차피 시험에 대한 부분은 분류, 즉 종류에 대한 싸움이니까 분류에 대한 부분하고 중요 이론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공정을 한번 리마인드 할 거고요. 둘째 날은 전문 공정에 대해서 전체 공정을 리마인드 할 건데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이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류 위주로 해서 나올 만한 문제를 2주간 할 거예요. 이틀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틀간 한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본 공정에 대한 문제나 전문 공정에 대한 문제, 즉 중요 25 문제의 응용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낼 거예요. 분명히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름철이고 증발산량이 큰 이 시기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분명히 여름철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어떤 이슈나 붕괴 문제에 따라서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찍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중요 25문제와 적용을 해서 접목을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얘는 3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 방향성을 설명을 할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유형으로 되어 있느냐, 공법 유형이냐 문제점 유형이냐, 또 답안에 대한 핵심 키포인트는 뭐다, 이론적인 배경은 뭐가 있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설명을 듣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께서는 문제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설명만 듣고 문제를 받습니다.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실전 테스트를 하십니다. 실전 테스트는 내가 이 실전의 답안에 그대로 쓰는 것처럼 똑같은 시간 내에 똑같은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를 푸십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이 문제에 대한 실전 문제 풀이를 합니다. 자, 문제를 풀이를 한다. 상세하게 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실전 문제에 대한 답안, 여러분께서 직접 쓰신 답안을 가지고 이 답안을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여기서는 좋은 점은 뭐냐?
즉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 해서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답안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몇 번 공부하셨죠? 첫 번째 한 번 공부하셨고요. 두 번 공부하셨고요. 세 번 공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만한 문제에 대해서 세 번 정도 반복을 하시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이나 무슨 어떤 책에 대한 부분에 정답을 쫓지는 절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그 각각 답안마다 고득점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마쳤기 때문에 그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시면 이 전 답안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도 고득점으로 맞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3일차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어떻게 됐다? 여기는 이제 논문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오후에 특강을 합니다. 특강은 각각 분류 특강, 그래프 특강, 그 다음에 관련식 특강에서 이론 특강을 3번 할 거예요. 요 세 개에 대한 이론에 대한 부분은 가장 기술사가 공돌이죠. 공돌이니까 공학적 배경에 대한 이론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죠. 따라서 이 이론에 대한 부분은 점수가 높기 때문에 분류, 그 다음에 그래프, 관련식에 대한 부분을 특강을 하고 문제를 계속 푸실 거예요. 문제도 역시나 오전에는 단답형에 대한 설명, 테스트, 해설, 그 다음에 논문형에 대한 설명, 테스트, 해설로 해서 이렇게 해서 3번씩 반복하는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답안에 대해서 가장 컸던 문제점이나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을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개별 첨삭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내 문제에 대한 내가 쓴 답안에 대한 문제점을 알겠죠. 알고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첫째 날, 둘째 날은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은 어떻게 한다? 단답형과 논문형에 대한 부분을 3번씩 반복하고요. 맨 마지막에 피드백을 해드린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회하고 7회차 같은 경우에는 계측이나 정보화 시공에 대한 부분 또는 스마트 기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중요 25문제와 응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개략적으로 특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이를 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하는 거 지금 이제 그 실로 그 짧은 기간만 남았죠. 짧은 기간 동안에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게 중요한가요?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시험의 꽃은 뭐죠? 벼락치기예요. 우리가 언제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했나요? 시험 기간 직전에 몰아서 답안에 대한 어떤 작성 능력, 즉 그 작성에 대한 능력을 높이는 부분이 그거를 많이 높일수록 시험에 붙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뭐 하냐면 이 실전 테스트 동안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답안을 암기하지 않는다. 다만 뭘 한다? 좋은 답안. 즉 우리가 얘기하면 좋은 답안이라는 건 뭐냐면 채점자가 선호하는 답안 또는 뭐 고득점 답안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즉 채점자가 선호하는 답안이 무엇이냐, 고득점이 맞을 수 있는 답안이 무엇이냐, 그런 좋은 답안을 만드는 이 답안 작성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아는 문제도 절대로 놓침이 없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다른 분들은 아예 답을 못 쓰는데 고득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이론과 관련된 좋은 사례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드릴 것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 포커스 캠프에 대한 어떤 기본 내용이 뭐에 포커스에 맞춰져 있다? 전회차 136회의 고득점 답안을 분석한 결과로 포커스 캠프에 대한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분명히 이번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독서실에 처박혀서 암기만 하다가 실패해보지 마시고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시면서 점수를 높이시고 내 답안의 문제점을 체크를 받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